안녕하십니까? 대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승부를 준비하는,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판 독한복귀 장석입니다. 오늘도 덥네요. 최근에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공기질이 워낙에 안 좋아서 밖에 나가 있으면은 답답함이 있는 최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나오다 보니까 시야가 전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최근에 예상도 답답한데 날씨도 좀 답답하고 덥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여름은 그 어떤 여름보다 덥고 길 것이라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자, 5월 경마가 끝이 났습니다. 지난 5월 한 달을 되짚어보면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채우지 못했다. 5월에는 전혀 채우질 못했다. 비우기만 했다. 다가올 6월을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채워야 될 게 많다. 5월에 비운 게 많았기 때문에 6월 경마는 채워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부로 5월 경마가 끝이 나고 제가 차분하게 5월 전체를 한번 되짚어 봤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4월 3주차 일요경마부터 안 좋게 시작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실망을 좀 많이 드렸죠. 장석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보지 못한 거,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남들이 체크하지 못한 거, 놓친 거, 이런 거 잡는 거고, 그리고 때리지 못하는 배당에 시원하게 확신드리면서 뭔가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을 만들어내는 예상, 이런 건데, 솔직히 금년 들어서 그 부분이 채워졌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냉정하게 2016년도를 돌아봤을 때 잘한 날도 있고 못한 날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2016년도는 많이 채우지를 못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2016년도 들었으면서 뭔가 변화를 줬던 게 요게 약간 뒤집어보면 좀 악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뭔가 승부사적인 막권, 다적중이 아닌 하나의 적중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적중, 약간 좀 이런 걸 좀 많이 원했었는데 추구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거고요. 근데 금년 들어와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더 다듬어서 제 욕심은 그랬어요. 일반 경주도 많이 맞추고 배당 경주도 제대로 잡고 추천 경주도 잘하고 어떤 뭔가 좀 완벽한 예상과 결과를 좀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맛 쪽에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2016년도. 그러니까 저배당의 적중은 확실히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의미가 크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인기 마필들, 진짜 우리에게 한따거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분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냉정하게 5월 한 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월 3주차 일요경마부터 시작됐던 전체적인 흐름, 더 넓게 본다면은 2016년도를 돌아봤을 때,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더 잘하려고, 더 타이트하게 가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어제 제 방에 그 화이트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귀라든가 어떤 보여지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마라는 것이 중고배당보다도 저배당이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배당이 많다 보니까 저배당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 보면 알 수 있고, 특히나 요즘처럼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기맛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두 가지죠. 인기만데 이게 되는 인기마냐 안 되는 인기마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비인기마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비인기마 중에 뭔가 사고 칠 마필이 없냐? 이런 건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덜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6년도 들어서 제가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것은 제가 10년을 넘게 어떤 유지했던 그 기조를 바꿨던 게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 악수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제가 가장 잘하는 예상, 잘할 때 예상, 6월은 달라질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채우지 못했던 5월을 보내고 채워야 하는 6월의 경마. 5월의 마지막 독한 복귀. 이를 끝으로 정말 6월부터는 제대로 된 어떤 뭔가 그림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끝내는 5월과 시작하는 6월 보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겠습니다. 자, 장석의 5월의 마지막 주 결과물. 제가 사실 이 길게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어제 일요경마예요. 자, 토요경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적중의 수, 적중의 질, 적중의 연속성,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면서 토요경마는 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요경마였습니다. 일요경마가 서울경마 기준으로 11개 경주였고 부산경마까지 해서 총 17개 경주가 시행이 됐거든요. 17개 경주 중에서 단 하나의 경주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돌아봤어요. 어찌 보면은 토요경마의 만족스러운 결과물 때문에 일요경마가 너무 쉽게 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인기마들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던 5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5월이 아니에요. 1월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후회도 많았고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 채워진 날도 있었고 부족했던 날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뭔가 좀 찜찜했던, 한 해 한 해 경마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참 안 좋은 게 많이 이어지고 있었다. 6월달부터는 제 예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6월 경마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정리를 하고요. 자, 이번 주부터 제가 약간 좀 이제 패턴을 좀 바꿨어요. 오랜 기간 동안 복귀를 하면서 같은 패턴, 일관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필요성을 좀 느꼈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들과 좀 분석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베스트 앤 워스트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이 베스트 앤 워스트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기수 베스트 워스트를 했죠. 그러니까 지난주 베스트 기수, 어떤 특정 기수가 어떤 마피를 타고 어떻게 잘 탔고 뭐 계속해서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이제 워스트 기수, 많은 인기만이 기승을 했는데 많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베스트 워스트를 따졌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베스트 워스트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특정 경주의 철저한 복귀. 그러니까 제가 잘했던 분석 베스트, 이건 진짜 잘했던 분석이다, 요걸 베스트로, 그리고 터무니없었던 요거는 진짜 예상이 개판이었다, 요걸 워스트로 선정하는 베스트 워스트. 그리고 베스트 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경마 분석에 있어서 한 단계 진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새롭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는 베스트 워스트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베스트, 금주 베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자, 금주 베스트로 선정한 경주는 토요일 7경주입니다. 자, 토요일 7경주가 토경마 두 번째 승부처로 선택한 경주죠. 자, 1200m로 시행되는 혼합 4군의 경주였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했던 경주입니다. 1번마 파워비술, 4번마 왕의대로, 7번마 장산불패, 9번마 캐치타임까지 전형적인 박스코르로 인기를 나눠 가졌던 경주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되짚어 보자면은 경주를 보기 전에 1번마 파워비수 같은 경우는 400kg대 중반에 약간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마필이죠. 마체가 크지 않고 주폭 자체가 찢어지는 주폭이 아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주할 때마다 어떤 조건을 좀 따져줘야 되는 마필이었는데, 요번에 기수교체와 게이트 2점 선점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마필이고요. 4번마 왕의대로 큰 능력은 없었지만 당해 경주에서 강력한 선행마가 없다라는 점 해서 전체적인 빠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상대마들에 비해 가벼운 핸디캡 부중에 더해진 문세영 기수의 프리미엄까지 더해진 마필 7번마 장산불패. 장단점이 분명한 인기 마필이었어요. 제가 그 선행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인기가 덜 실리는 선행마와 인기가 실리는 선행마의 차이는 뭐냐? 인기가 덜 실리는 선행마는 기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기 때문에 견제가 좀 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선행마가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주목받는 선행마들은 상대마들이 이마필을 염두에 두고 탄다는 거죠. 이마필의 페이스에 맞춰 탄다는 거죠. 이마필을 두고 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장산불패가 직전 경주는 비인기마로서 입상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인기마로 돌아왔을 때 과연 57이라는 과중을 달았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접근했던 마필이고요. 9번마 캐치타임.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뛸 말은 아니에요. 뭐 10전을 이상 치르면서 4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크게 뛸 말은 아니지만 최근에 페이스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최근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마필이 부드러워지면서 선추입이 자유로워졌다. 요게 이제 최고의 장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개를 보면 앞에도 가고 바닥에서도 기어오고 상당히 좀 다채로운 전개를 가지면서 착순권을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00m 강한 상대가 없는 경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마필. 하지만 조건은 봐줘야 됐어야 되는 마필. 자, 이 네 마필이 박스권을 팔렸을 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딱 나오죠? 자,
원래는 장산불패가 선행을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 외적으로 내측의 2번마 야전사령관이 기습적인 전개를 가지면서 앞에 튀어나왔고요. 예상했던 대로 1번마 파워빗은 예측 꽃자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7번, 그리고 의외로 세영약이 승했던 4번마 왕의 대루가 빨리 붙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중위권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결대로 진행이 됩니다. 7번마 장산불패는 선입을 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2선에서 흙을 맞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선행으로 볼 수 있었던 전개를 가지고 탔고요. 자, 3사 코너를 선회합니다. 자, 결국 7번마 장산불패는 57이라는 부중을 달고서 1번마 파워빗을, 그리고 7번마 캐치타임, 이런 마필들과 이제 동일선상에서 뛰는 건데, 직선 들어오면서 1번마 같은 경우는 최적의 전개를 다진 상태에서 밀고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의외로 직선에서 외곽의 12번마 와인메이커가 버티기로 가는데 세영이 빨이었죠. 양일과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던 문세영 기수가 내측에서 들고 나오면서 2차 골을 지켜냈던 경주였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베스트를 꽂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추천 경주의 선택도 잘했고 완벽한 분석 속에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딱 그 전개대로 전개가 나왔어요. 두 가지 정도 틀렸던 건 뭐냐면은, 저는 그 2번마 야전사령관이 선행이 아니라 장산불패가 선행을 나간다라는 전제를 깔았는데, 결과적으로 야전사령관이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7번마 장산불패가 내선에 붙인 게 아니라 2선 전개를 탔기 때문에 2차 선행이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개를 타고서 결국은 무료했던 부분, 57이라는 과중과 상대 마필들에게 어찌 보면 이제 견제가 될 수 있는 전체 전개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반대로 1번마 파워비스 같은 경우는 태생적인 한계를, 이번에 조건이죠. 내선에서의 완벽한 전개, 그 전개 속에 첫 우승. 그리고 왕이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레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행이 깨끗한 마필은 아니에요. 결국은 세영이도 잘 타긴 했지만 결국 이번 경주가 와인메이커가 3착, 4착 싸움을 하는 경주였고, 장산불패가 57을 달고 선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꾸역꾸역 왔던 경주였기 때문에 결국 조격발이 올라오고 있었던 왕의 대로가 힘있게 버티기가 가능했던 그 경주 해서 결과적으로 1번, 4번의 막권 조합이 완성이 됐던 경주였습니다. 요게 복승식 배당이 9.3배인가 4배가 나왔고 쌍승식 배당이 15점 배당이었는데 사실 뭐 30배 40배 배당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던, 본대로 그린대로 딱 꽂아줬던 그런 베스트 게임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경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뒤집어 얘기하면 우승을 차지했던 파워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차기 경주 축주 때는 조건을 좀 봐줘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4번마 왕의 대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7경주 같은 경우가 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급 이하의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입상했던 마필들도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왜냐면은 1번마 파워비슬이 우승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완벽한 조건 하에서 나온 결과물 치고는 생각보다는 좀 별로였거든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캐시타임 같은 경우도 딱 요 정도만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3번마 아르고 좋은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아르고 좋은 날이라는 마필은 한번 크게 사고를 칠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실전에서 그 부드럽지 못한 주행 습관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긴 한데, 요거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은 조만간에 아주 크게 한번 그림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지난주 베스트 경주 바로 7경주를 선택했습니다. 본대로 그린대로 완벽한 전개 속에 그렸던 요 레이스, 제가 지난주 전체 레이스의 예상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대로 그대로 정리가 됐던 그런 경주였지 않았느냐라는 7경주 베스트 편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워스트입니다.
참 자랑할 만한 경주가 있었다면은 쪽이 팔린 경주가 있었죠. 바로 일요일 구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일요일 날은 제가 원래 3번의 승부를 선택을 했다가 일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싸한 느낌으로 뭔가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안 좋은 느낌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가 나왔는데, 신경주를 전반부에 있었던 경주는 날렸습니다. 날려놓고 결과적으로 그 후반부 2개 경주, 8경주하고 9경주를 이제 딱 2번의 승부를 선택을 했는데 2경주 다 재미를 보지 못했죠. 자, 9경주 2000m YTN배 대상경주. 2000m 장거리로 시행됐던 YTN배 대상경주 오픈 경주로 시행이 되면서 뭐 2군마들 1군마들 다 출전을 했고 뭐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결정 마련 경주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4세 이상 마들이 59 이상의 과한 부중, 그러면서 다수의 마필들이 출전을 포기했어요. 사실은 이 레이스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야, 이런 완벽한 1억짜리 상금이 적지 않은데 1군의 강자들이 싹 빠져나간 이런 허접한 편성.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던 게 2번마 미소왕자 같은 경우와 결과적으로 2번마 미소왕자하고 10번마 천적이 이제 동반 입상하면서 배당이 크게 터졌는데, 제가 왜 이번 경주를 워스트로 꽂냐 하면은 경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좀 놓쳤습니다. 뭐냐? 제가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선행만은 부중을 보는 게 아니다. 선행만은 4코너까지의 과정을 보는 거고 취임만은 부중을 봐야 된다. 왜냐? 취임만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지면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전개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제 1선으로 보는 게 선행만은 과정, 취임만은 부중. 근데 이거를 제가 놓쳤습니다. 거꾸로 갔어요. 이걸 거꾸로 가버렸어요. 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미소왕자가 솔직히 이게 우승은 거뒀지만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좋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이 마필 같은 경우 중거리 약점이 분명히 있고 중장거리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2000m 경주이긴 하지만 미소왕자가 앞에 나가더라도 이건 버티지 못한다고 봤는데, 아, 이게 왜 워스트냐 하면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따라오는 취임마들이 무겁다. 근데 앞에 가는 미소왕자가 부중이 더 빠지면서 53. 그러면 따라오는 마필들이 쫓아오다가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다는 그림을 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경주 선택함에 있어서 2번마 미소왕자를 완전히 배팅골에서 제외하는 그야말로 쪽팔린 예상,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것은 당산대요.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자, 일요일 구경주 출발합니다. 저는 그림을 참 잘못 그렸던 게, 2번마가 이제 선행을 나오는데 저는 4번마가 선행을 나갈 줄 알았어요. 4번마가 선행을 나갈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2번마가 아주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선행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레이스가, 와, 세영이가 진짜 말을 진짜 세게 탔다. 상대적으로 2번마의 전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4번마 광복 70에 기승했던 임난이는 약간 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그래서 초반의 과정을 보면 2번마는 진짜 나는 맘먹고 선행을 나가겠다고 탄 거고요. 4번마 임난 같은 경우는 뭐 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제어를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따라가겠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미스가 돼버렸고요. 근데 광복치씨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그렇게 입상을 했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를 탄 것에 있어서는 뭐 할 말은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세영이가 생각을 잘했던 게 벌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영이가 여기서 선행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어를 하면서 페이스를 늘어뜨렸으면은
59라는 부담 중량을 달았어도 분명히 추입형 마필들이 타이밍을 잡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가 쭉 늘려가면서 거리를 늘리고 페이스를 빨리 끌면서 상대마들에게 틈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레이스를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레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을 빠르게 잡고 무리한 힘을 쓰고 올라왔던 59의 추임마들이 맥을 쓰지 못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최범현 기수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스가 생각보다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약간 좀 안이한 전개. 왜냐하면 최근에 당산대업의 전개를 보면 중위권에서도 계속해서 밀고 나왔던 경주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 빠른 페이스에서 아무리 무거웠다고는 하지만 너무 바닥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59라는 부담 중량이었지만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아서 앞에 붙였던 10번마 천적이 59의 무거운 부담 중량의 추입형 마필들이 마지막에 날라왔을 때 그거를 버티는, 물론 여기서 10번마 천적이 이런 전개를 탈 것이라고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경주였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잡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던 그런 경주였다는 거 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번 경주를 실수를 봤냐 하면은 바로 2번마 미소 왕자의 전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전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야말로 이게 전문가 맞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쪽팔렸던, 당연히 사조라든가 문세영 기수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53의 부담 중량의 상대 추입형 마필들이 일관되게 59를 달았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선행의 전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타는 게 맞는데 제가 왜 이거를 약하게 봤냐 하면은 4번마 광복 70에 기승한 임난희 기수가 굉장히 말을 세게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은 광복 70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거는 무너진다, 2번마 미소왕자의 전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2번마 미소왕자가 굉장히 타이트한 전개를 탔고 4번마 광복 70이 안이한 전개를 타면서 제가 처음에 머릿속에 그렸던 그 전개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던 게 결국은 마지막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었나. 제 마번이 뭐였냐면은 당산대업을 놓고 저는 선두권의 마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산대업을 놓고 최이징 달러스 철저하게 2000m 바닥 추입의 두 마필을 받고 선행마 중에선 광복 70이 살아남는다,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요게 정말 그야말로 아둔한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악의 예상, 바로 워스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경주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해서 이번 주 베스트로 선택한 경주는 토요일 7경주, 진짜 본대로 결대로 타줬고, 그리고 워스트로 선정한 경주는 일요일 9경주. 이런 예상은 진짜 하면 안 된다. 정말 반성하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차기 주목해야 되는 기대마입니다. 이번 주는 차기 기대마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한 마리밖에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회용마 같은 경우는 기대마보다는 입상은 했지만 거품마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기대마들은 다 입상을 했고 부러질 말들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차기 기대마가 거의 없는 약간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기대마들은 다 입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중이 좀 많이 나왔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입상을 했는데 그야말로 정말 여기까지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계마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대만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토요일 날 5경주밖에 없네요. 자, 마무리합니다. 토요일 5경주 기대만 바로 8번마 급시우입니다. 14주 만에 출주한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작년에 한번 복귀를 했던 마필이에요. 조교의 변화와 함께 실전의 폭탄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 말 수 있는 마필이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잔부상이 나오면서 장기 공백기를 가지고 출주하는 이번 경주. 자, 하정훈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제가 이걸 추천을 했습니다. 이게 승부 경주였어요. 근데 이제 승부 마필은 7번마 초원볼트를 놓고 승부했던 경주였는데 생각보다는 4번마 천리와 11번마 동선 아래 능력마 두 마필의 동반 입상. 요것도 제가 좀 의식적으로 너무 큰 배당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겼던 마필인데 급시우는 저는 이번에 조교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제가 봐서 급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만들어진 마필이거든요. 타이밍의 싸움이 됐어요. 타이밍의 싸움. 어느 타이밍에 이제 때려 넣느냐. 근데 그 타이밍이 저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8번마 급시우. 8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죠? 자, 게이트 이탈 나쁘지 않습니다. 게이트 이탈 반응 나쁘지 않습니다. 추진 때 반응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중하위권으로 밀려있는 상태죠. 확실히 이제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실전 감각에 대한 문제 같아요.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서 그냥 가는 대로만 타주고 있는 말. 즉, 맨 바닥에 있는 게 11번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초원볼트고. 이 순간에 끝났구나. 이게 적중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죠. 자, 지금 맨 바닥권 쪽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선에서의 반응을 좀 보세요. 원래 꼴찌 지금 맨바닥에 가 있죠. 맨바닥에 가 있는 상태에서 뭐 꼴찌로 돌았습니다. 꼴찌로. 탄력도 직선 안 받았고요. 그리고 직선에서 나오는데 마필의 움직임 그리고 발 쓰는 걸 보시면은 이거를 못 뛰는 말이 아니에요. 채찍을 대면서 반응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고 경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맨 바닥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경주만 보면 이게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경주예요. 왜냐면은 뭐 초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중반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선의 탄력이 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신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8번마 급시우를 제가 여러분들께 폭탄으로 선택해 드린 거는 첫 번째가 마방입니다. 25조. 25조는 배당마가 많아요. 배당마가 많다는 얘기는 복귀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얘네 마방들은 뭐냐면 만들어 놓고 편성을 찾아 들어가는 마방이에요. 근데 다른 마방처럼 만들어 놓고 뭐 7착, 5착, 4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완전히 잠수 타고 있다가 갑자기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25조 마필 들으면 평균 배당이 20배, 30배예요. 터질 때 막 800배, 600배 터지고. 근데 어떻게 잡느냐? 이 급시우 같은 마필들은 조교를 보면 돼요. 근데 지금 급시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착을 했고 뭐 직전에도 딱 5착만 오긴 했는데 냉정하게 보시면은 최근 2월달 경주에서 5착 그리고 그 이전의 경주에서의 4착 그 이전의 경주에서의 또 4착 이 전체적인 레이스를 보면 그림이 다 나와요. 그리고 경계도 취입으로 왔다가 선두권에도 붙었다가 경계도 자유롭다는 거죠. 급시우가 이번에 꼴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참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긴 맞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급시우는 멀리 가지 않아요. 아주 조만간 세게 한번 터뜨립니다. 결국 타이밍 싸움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번마 급시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출제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목도가 상당히 올라와야 된다.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오경주의 8번마 급시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빠르면 2절 안에도 승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폭탄이고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다가요. 뭐 배당마든 삼복승이든 꼭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만족스럽게 5월달을 정리했다면 6월이 한결 좀 가벼웠을 텐데 하나가 요즘에 반등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더 떨어질 게 없다.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쁠 게 없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5월 한 달 장석과 하시는 야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보상 받으셔야죠. 6월달 꼭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준비해서 6월 전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